프랑스 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그에 져서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에서 사회가 개선되고 불평등이 줄어들수록 대중이 느끼는 불평등에 대한 감각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격렬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권력자가 개혁을 일으켜 살기 좋게 만들어주면 국민이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 역사는 정반대로 흘러갔다는 거죠. 개혁의 맛을 본 국민들이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며 혁명의 횃불을 들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을 토크빌의 역설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이죠. 태양왕이라 불렸던 루이 14세는 백성들을 쥐어짜며 절대 권력을 휘둘렀지만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백성들은 감히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루이 16세는 비교적 온건한 왕이었죠. 그는 기득권의 양보를 받아내서 세금을 감면하는 등 백성들에게 유리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농민들은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냈죠. 프랑스 농민들은 이미 자유와 부의 맛을 봤기에 작은 봉건적 특권과 불평등조차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토크빌은 나쁜 정부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보통 그 정부가 개혁을 시작할 때다라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토크빌의 역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죠. 독재 정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건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대중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남한의 실상이 알려지는 걸 길을 쓰고 막는 데는 이런 이유가 숨어 있죠. 비교 대상이 생기는 순간 통제 불가능한 분노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이죠.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0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사회 변화 뒤에는 많은 힘이 놓여 있다. 주어는 forces, 동사는 lie입니다. 장소 도치가 일어났군요. 추상적인 장소도 장소입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social changes. 주제는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많은 힘. 뒤에 나올 내용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불만은 주로 무엇의 결과인가? 1번 계급 경쟁, 2번 불가피한 사회 경제적 변화, 3번 국부의 증가, 4번 불평등한 부의 분배. 내용 일치나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답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기후, 천연자원, 농업, 그리고 제조업 모두가 영향력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영향력을. 그런 방식으로 이런 힘들을 조정하는 게 좋은 행정의 역할이다. 그 결과 변화의 균형을 맞추고 국민적인 경험이 변화하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국민의 경제생활은 너무나 복잡하다. 그 결과 완전한 조정은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것이다. 가난 자체가 혁명의 원인이 되는 일이 드물다. 작가는 논점을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힘들에서 가난과 혁명으로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느낌이다. 불만을 낳는 것은. 이때 강제용법을 썼군요. 가난이 혁명의 원인이 아니라 불평등이 혁명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난하다면 오히려 불만이 없을 수도 있죠.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누군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난 이 모양이야? 라는 느낌이 불만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부가 증가했는데 동시에 일부 계층이나 집단에 독점될 때 이런 불만은 언제나 격렬하다. 모두가 굶주리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부가 늘어났는데 특정 계층이 부를 독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극대화될 때 대중의 불만은 폭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자들이 불평등에 무관심하고 경제적 변화가 증가시키는 불평등에 그리고 경제생활의 부담들이 덜어지지 않을 때 그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가장 적은 사람들에게서 불평등하다는 의식은 증오로 자라난다. 그리고 그 증오가 혁명을 불러온다는 말이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원인, 혁명이 결과입니다. 다시 핵심어는 inequality. 주제는 분배의 불평등이 혁명의 원인이다. 문제를 봅시다. 문제 형식은 내용일치나 추론이지만 결국 주제를 묻고 있네요. 보기 4번에서 inequality를 uneven으로 바꾼 것뿐입니다. 정답은 4번. 18세기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풍요를 약속했지만 대중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은 폭발적인 부의 팽창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내 팔자려니 하며 비인간적인 노동을 견뎌야 했죠. 이때 인류 역사에서 손꼽는 겁나 센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카를 마르크스는 너희가 굶주리는 이유는 사장님이 너희의 정당한 몫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혁명으로 빼앗긴 몫을 되찾고 지상 천국을 건설하자. 이 혁명에서 너희가 잃을 건 노예의 쇠사슬 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라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수많은 나라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붉은 깃발을 들고 봉기하자 전 세계 자본가들은 공포에 질렸죠. 노동교화형을 받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끌려가 개죽음을 당하느니 기득권을 조금 양보하는 게 이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본가들은 마지못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누진세를 도입하며 소득 분배를 강화했고 건강보험이나 연금 같은 사회복지에도 돈을 조금 보탰죠. 이처럼 자본주의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공산주의적 요소를 적절히 수용하는 전략을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유연한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덕분에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었죠. 반면에 정통공산주의를 고집했던 국가들은 스스로 붕괴하거나 단순 독재국가로 후퇴했고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는 정치체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또 다른 의미의 수정주의를 채택하면서 돈을 좀 만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의 양극화라는 자본주의의 고질적 병폐까지 고스란히 물려받았죠.